머리카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누수나 막힘 생기면 또 빈번하게 생기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인테리어가 다 끝난 현장일까요? 네, 맞아요. 인테리어 다 끝났고요. 여기는 어떤 현장이에요? 여기는 26평 정도의 미용실이고,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공간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들이 이 경대 공간이 들어가는 것도 좀 반독립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으셔서 중앙에 작업존을 배치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이드의 이 공면을 따라서 부가적인 서비스 영역이 배치된 형태입니다. 보면은 우드로 포인트로 둔 벽인데 이게 중앙 집정 형태이다 보니까 매실감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좀 풀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거울과 금속을 좀 얇게 만들어 드려서 이런 가벼운 포인트를 좀 두었고, 걸레바지 부분을 마이너스로 해서 살짝 띄워놓은 듯한 느낌을 줬어요. 이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가벼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디자인 포인트를 좀 두었고요. 특히나 미용실 같은 경우는 우리 열펌기 같은 기계들이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게 막 나와 있고 이제 튀어나와 있으면 눈에 띄기도 하고, 저는 이런 디자인이 계속해서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창고 공간을 좀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뭐 필요한 것들을 수납도 하면서 이런 열펌 처리 기계도 이 안쪽에 수납을 해서 이 공간 전체의 분위기가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수기랑 커피 머신이 있는 존인데요. 여기도 이제 곡선형으로 해서 되게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고, 근데 이것만 하면은 좀 밋밋한 느낌도 있고 이 아래가 어두울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상부 구조물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뒤쪽으로 저희가 간접 조명을 넣어 드려서 이 간접 조명이 떨어지는 빛이 이 제품들을 비추게 되고 이 공간 자체가 되게 고급스럽게 보이도록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하는 사람도 내가 굉장히 좋은 곳에서 손님들의 서비스를 하게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도 내가 고급스러운 공간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둘 다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만들어 드렸고요. 또 하다 보면은 헤어 디자이너가 손을 씻거나 손님들이 손을 씻는 경우가 있거든요. 손을 씻는 공간도 동일하게 대칭으로 좀 만들어 드려서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듯한 느낌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요거는 유리블럭인데요. 유리블럭 중에서도 구름무늬 저철분 유리블럭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유리블럭은 이 정사각형 형태의 사이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공간이 26평이다 보니까 스케일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토막짜리 유리블럭을 사용을 해서 이 분절적인 매스가 좀 느껴지게 해가지고 공간이랑 스케일감으로 어울리게 만들어 드렸고, 샴푸대 존이다 보니까 너무 개방돼도 안 되고 또 너무 답답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벽을 여기서 맞춰주고 날개벽으로 유리블록 벽을 만들어 드렸고요. 이게 저철분의 구름무늬 유리블록이다 보니까 빛이 굉장히 깨끗하게 투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리블록에 반사된 빛이 이런 물결 무늬를 좀 만들어 드려서 되게 좋은 분위기가 나고요. 또 여기는 존이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샴푸대가 하나는 일반적인 샴푸대가 있고 하나는 좀 안마용 샴푸대를 해서 여기가 되게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기를 고객께서 원하셨거든요. 이 문도 그냥 뚫린 개구부가 아니라 이쪽에 라운딩된 벽체를 둬서 바깥에 있는 곡선이 있는 이제 디자인 언어가 같이 흘러나오게 해드렸고, 특히나 우리가 샴푸대에서 누우면 조명 때문에 눈이 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조명을 안 달았어요. 그럼 조도 확보를 어떻게 했냐, 이 벽체에서 나오는 간접등으로 조도 확보를 해서 되게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저희도 이제 미용실 창업을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다 보니까 설비를 잘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가장 중요하죠. 요거를 어떻게 하면 잘 맡겼다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정확한 게 뭐냐면은, 여기는 일반 뭐 카페나 수도를 사용하는 거에 좀 틀린 게 뭐냐면 머리카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막힐 수가 있어요. 머리카락이 물에 안 떠내려가서. 그러면은 언제든지 문제가 좀 생길 위험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이 뭐냐, 필요에 따라서 열어서 점검할 수 있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숨길 수도 있었지만 저희는 이 샴푸대 양측에다가 이렇게 살짝 노출을 해놔서 배관이 매립되게 해놨고 안쪽에서 점검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반대쪽에다가 배관 노출해서 박스를 만들고 저쪽에 꽂아서 필요할 때 이 안쪽을 통해서 모습을 볼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물을 쓰는 공간은 잘 아시다시피 누수나 막힘 이런 것들이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생기면 또 빈번하게 생기기 때문에 늘 유지보수 차원에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2층이 아무래도 엘리베이터가 저쪽 끝에 있고 계단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서는 순간 저는 미용실이 눈에 띄고 이 미용실의 공간이 어떤 분위기인지 간접적으로나마 손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복도를 지나다 보면은 유리문을 굉장히 크게 잡게 되었고요. 이 유리문 너머에 보이는 이제 라운지 공간이 눈에 띄게 해서 손님이 들어왔을 때 아 여기구나 라는 것이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고 아 너무 좋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라운지와 그 뒤쪽에 벽면 벽체와 조경과 펜던트 조명까지 해서 이 공간이 어떤 분위기인지를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게 축소판으로 디자인을 넣어드렸습니다. 여긴 카운터인데요. 카운터 또한 이렇게 곡면형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부딪히지 않게 해드렸고요. 특히나 이런 디스플레이 존 또한 뒤쪽에는 도장 패턴을 마감을 해드리고 안쪽에는 이제 우드톤으로 맞춰서 포인트를 주었고 각 디스플레이마다 조명을 하나씩 둬서 전시하는 이 제품들이 사람들이 볼 때마다 눈에 띄고 좀 구매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또 이 밑에는 다 하부장을 좀 설치를 해드렸고요. 이런 드레스 보관장도 바로 앞에 해드려서 손님이 오자마자 디자이너들이 응대를 바로 해드릴 수 있고 나갈 때 편하게 여기서 옷을 바로 꺼내드려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이게 꼬이면은 이 입구 앞이 되게 혼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동선 배치도 신경 써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손님들이 대기하는 라운지인데요. 뒤쪽에 보면은 여기도 동일하게 곡선으로 모양을 좀 잡아드렸고 아무래도 곡선이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단점 중 하나가 뭐냐면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기 굉장히 쉬운 형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쪽에 데드 스페이스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여기를 제가 조경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따뜻한 크림톤에 우드를 포인트로 뒀자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따뜻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하얀색이다 보니까 되게 생기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조경 포인트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에 생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라운지 소파 또한 제가 골라드렸는데요. 곡선에 맞춰서 라운지 소파도 곡선으로 들어가는 게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계산을 해드릴 때 왔다 갔다 하는 게 동선이 혼잡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소파를 좀 골라드렸고 요거에 맞춰서 테이블도 골라드려서 손의 매너가 쭉 계속해서 읽힐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